상가 중개 실무 파트가 사실은 되게 방대한 양이에요. 제가 원래 아까 말씀대로 저는 18시간 커리큘럼 가지고 있고 그 커리큘럼 플러스 이제 AS 개념으로 해서 이제 추가 첨삭 개념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이제 그로우에서 상가 중개 실무 과정을 시간 잡은 게 15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대한 양 중에서 우리 중개사분들이 최소한 알아야 될 엑기스 부분만 제가 15시간으로 좀 줄여서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이 뭐가 있는지 물론 교재는 있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총 5주차인데 1주차 때는 첫 번째로 상가 중개를 우리 여러분들이 왜 해야 하는가, 왜 상가 중개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상위 5% 안에 들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대다수 분들이 하지 않는 부분이죠. 바로 이겁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분들이 창업할 때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고 창업한다는 자체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100점 100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 그리고 우리 부동산 중개 유형에 대한 부분과 상가 중개 유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중개사분들과 뭐 투자하시는 우리 임대인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사무실에 오셔서 상가를 갖고 계시는 매도인, 임대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임법을 하겠습니다. 상임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 중개사분한테 물어봅니다. 이럴 때 우리 중개사분들이 정확하게 그 사례들을 설명을 못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키워드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법의 전체 조문이 22개의 조문밖에 안 돼요. 22개 딸랑. 하지만 거기에 따른 판례라든가 유권 해석 자체가 너무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중개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이 상임법 내에서도 보면 이제 권리금 부분 있죠. 이 권리금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가 임대료 5% 올리는 부분, 그리고 내 상가가 있는데 손님 오셔가지고 내 상가가 10억인데 수익률 한 5% 정도 해서 임대를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중개사분들이 바로 딱딱 나올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수익률 이런 부분들까지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마지막으로 렌트프리에 대한 렌트프리를 활용해서 우리 중개사분들이 계약률을 많이 이끌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1주차 오늘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 2주차 때는 우리 중개사분들이 창업했는데 신입직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 신입직원이 매도인이 뭔지도 모르고 매수인이 뭔지도 모르고 임대인, 임차인 아무것도 몰라요. 용어 자체를, 부동산에 대한. 이런 직원 기준에서 이 직원이 처음에 이제 매물 접수, 물건 확보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고객 사후 관리하는 단계까지 상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 한 직원을 계약서 작성까지 쭉 만들어가는 플로우에 대한 부분이 2주차 과정입니다. 그래서 2주차 과정에서는 이제 상가 중개 실무인데 우리 영업 계획서나 뭐 업무 일지 쓰는 방법부터 해서 매물 작업은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어떻게 해서 매물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매물 작업했으면 고객이 전화가 오든가 방문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매물을 접수받는 방법, 매매일 때, 임대일 때, 임차일 때, 그다음에 권리금일 때, 매수일 때 다양한 케이스로 해서 실제 중개사무소에서 쓰는 양식을 가지고 이제 접수받는 요령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상가 쪽은 특히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접수받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계약이 아니라 전속 중개 계약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서 받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물건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이행 계획원, 지적도, 이걸 저희가 5대 공적 장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대 공적 장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도 해드리고, 물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알겠지만 실제로 깊게 들어가다 보니 실제 우리 중개사분들이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이 공적 장부 부분도 이 내용에 커리어에 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3주차 때는 이제 매물을 받았으면 이제 홍보를 해야 손님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물 홍보 방법, 그래서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 방법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상가 중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어플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 입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설명해드리고, 고객이 왔을 때 이 고객을 어떻게 현장을 안내할 것인가, 이 고객과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고객이 왔을 때 단순하게 구두상으로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승인표를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뭐 매수 의향서, 뭐 임차 의향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의향서 주고받는 개념,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이 갈 때 이 상가는 아니면 이 빌딩은 수익률이 어찌어찌 합니다. 이렇게 수익표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께 서면으로 드려야지, 고객은 간 다음에 말로만 하게 되면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수익률표까지 주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고객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가를 이제 계약하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뭐 임대가 임차인이 서로 만나기 전에 고객이 변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를 바꿔서 문자나 톡으로 해서 계약을 잡아놓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계약서 쓰는 방법,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이런 계약서 쓰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3주차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요즘에 임대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명도 부분이라든가 월세가 3기 이상 연체됐을 때 임차인들이 안 나고 버팅기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분들이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사분들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과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를 쓰셔야지 우리 중개사분들이 돈을 보시는 개념입니다. 왜? 손님은 단발성이지만 그 건물은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주 위주로 해서 계약서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필요한 재소전, 화해조서라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중개사분들이 알고 있다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충분히 우리 중개사분에 대한 신뢰가 쌓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주차와 5주차 때는 약간 이제 관련 법들 내용입니다. 그래서 4주차 때는 우리가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개사분들한테 사무실에 내방 오신 상가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많이 해보셨으면 어찌 보면 우리 중개사님보다 이 상가 투자에 대한 견문이나 지식이 훨씬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재테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상가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구분 상가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 단위 상가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상가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고객분들과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런 재테크에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제 업종별 인허가해서 그리고 허가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 허가, 등록, 신고도 아닌 나머지를 자유업종이라 하거든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법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 약국, 편의점, 병원 다 있죠. 이런 업종에 대한 특징들, 그다음에 식품 접객업, 미용업, 그다음에 체육업. 쉽게 말하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가장 많이 쓰는 업종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식품 접객업, 그다음에 체육, 공중,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업종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중개사분들 계약서 자체를 하기 위한 계약 클로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중개사분 체크할 부분을 아시고 진행하시면 좀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다음부터는 이제 법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상가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에 가족이 오셔가지고 이제 햇병아리 병원장입니다. 병원. 수학과를 하겠대. 수학과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법이 바뀌어서 건축물에 대한 딱 띄게 되면 세움터에 띄거든요. 세움터에서 건축물에 대한 발급을 받았을 때 거기에 건축 용도가 딱 보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소매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을 하겠대. 수학하게 되면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사고가 납니다. 왜? 일종 소매를 이거를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셔가지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세부 용도 우원 이렇게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셔야지 많이 입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소개하는 상가가 중개하는 업종과 매칭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 매칭이 안 되면 그 현재 용도를 내가 중개하는 업종 용도로 가능한지 변경이, 그거를 체크하는 게 용도 변경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담배에 관련된 부분, 전기 증설,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상대 보호구역, 절대 보호구역, 중개사분 다 아시겠죠? 학교로부터 50m, 200m 떨어질 때 들어올 수 있는 업종,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을 유의업종이라 하죠. 이런 상대 보호구역, 절대 보호구역 관련된 이제 학교 교육법하고 학원법 보실 거고, 그다음에 하수도법. 하수도에서는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화지 용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중개사분들이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뤄드릴 거고, 그리고 주차장법에서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부설 주차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가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구 기준할 때 전용 면적 134제곱미터당 주차대 3대다. 이렇게 법정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우리가 사고를 치는 거죠.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지금 홍대나 다양하게 서울 쪽에 꼬마 빌딩 투자할 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사가지고 뭐로 바꾸죠? 이렇게 용도 변경하잖아요. 근린생활시설로. 그럴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주차 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나 우리 중개사분들 중에서 상가와 혹시 꼬마 빌딩 쪽 다루신 분들이 있으면 이때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 설명할 때 자세히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소방법입니다. 소방법에서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우리 중개사님들은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어떤 업종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지만 아시면 그 업종을 중개할 때 우리 중개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면 예전에 우리 소방필증이라고 하거든요. 소방필증을 받으셔야지만이 허가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컷 중개했더니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소방법에서 좀 다뤄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5주차 마지막 한 1시간 정도 할당된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가 부가가치세 VAT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업 중개사분들을 많이 전화 받다 보면 상가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사고를 가장 많이 칩니다.
매매를 10억 했는데 10억은 예를 들어서 토지가 3억이고 건물이 7억이라고 안 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건물 7억에 해당되는 10% 7천만 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만약 이 상가가 포괄 양수도가 되냐 안 되냐 틀리겠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이 되면 우리가 매도인 매수인 간에 부가가치세를 안 받고 순수하게 10억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면 돼요. 하지만 포괄 양수가 안 된다. 그러면 10억 플러스 건물분의 10%인 부가가치세 7천만 원. 그래서 10억 7천만 원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중개사분들이 실수로 포괄 양수도 되는 줄 알고 7천만 원을 안 받아버리는 경우가 가장 큰 중개사고입니다. 상가에서.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는 어떤 계약이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10억으로만 하면 되고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 안 되면 건물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거기에 해당 10%를 포함해서 주고받는 개념으로 하셔야지 우리 중개사분들이 사고를 안 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상가 부가가치세 이 부분만큼은 우리 중개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최소한 3번, 4번 반복해 들으셔야지 많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하지만 또 막상 실무에서 고객이 상담 전화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막 케이스를 말하게 되면 이 부가세 부분이 또 혼동이 와요. 그래서 이 상가 부가세 부분만 정확히 마스터하면 상가 중개는 다 마스터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상가 중개 실무 과정을 총 5주차 과정을 해서 쭉 설명을 드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는 우리 중개사분들이 편하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4주차나 5주차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한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셔야만이 우리 중개사님 지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강의 나갈 때 충분히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